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42의 공무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에 시작됩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13살 된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 이혼하고 나서는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그가 보여준 진중하고 신중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남편 역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19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었고 가끔 주말에 아버지를 만나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요. 전처나 전 자식과 부딪힐 일도 없을 테고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서로 상처받은 만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평생 당신만 보면서 살게. 결혼할 때 남편이 했던 말이에요. 그땐 정말 진심이라고 믿었죠.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 딸아이한테도 친아버지처럼 잘해줬고 아이도 새아빠를 무척 따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전처한테서 온 전화를 받고 나면 표정이 어두워진다든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면서 한숨을 쉰다든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신경 쓰였던 건 아들 얘기가 나올 때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는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무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들 앞날을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들놈이 벌써 고3이네. 대학은 어떡하지? 밥 먹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날도 있었어요. 전 남편의 걱정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죠. 아무리 전처와의 자식이라도 대학에 들어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전처와 통화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고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는 것도 수상했죠. 딸아이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는지 저한테 몰래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요새 좀 이상해요. 제가 방에서 나오려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던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 연락하는 게 뭐가 그리 이상하냐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어요. 특히 남편이 통장을 보거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면 저를 의식하는 듯한 눈치였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 가정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요. 제 예감이 적중했다는 걸 깨달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미리 남편한테 연락했겠지만 갑작스러운 복통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왔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은 샤워를 하는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남편 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보통은 남의 폰을 절대 보지 않는데 화면에 떴던 발신자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전처님. 네, 남편이 전처를 그렇게 저장해두고 있었어요. 왜 하필 전처님이라고 저장했을까? 그것부터가 이상했죠. 그리고 문자 내용이 미리 보기로 보였는데 오빠, 아들 등록금 건 꼭 해결해줘야 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건 확인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다행히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문자함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나도 빚더미인데. 오빠가 책임져야죠.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데. 사업 망하고 재혼까지 해서 새집 차린 아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가게 생겼다고 우는 애 보면 내가 더 미치겠어요. 이런 대화가 몇 달째 오고 갔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돈이 없다고 했지만 전처는 집요하게 압박했어요. 새댁이랑 잘 살면서 자기 핏줄은 버리게요? 돈 없다고요? 지금 전세금 얼마짜리 집에 사세요? 그 정도면 방법이 있을 텐데. 속이 울렁거렸어요. 우리 집 전세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근데 우리 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새댁이 모르게 조금만 뺏었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게 무슨...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새댁이라고 부르고. 야,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소은이가 얼마나 꼼꼼한 줄 알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뒤이어 나온 통화 내역도 봤어요. 둘이 통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잠든 새벽에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기 전에 얼른 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저는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남편과 전처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도 이 일에 관여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다음 날부터 전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는 척하면서요.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 우리 집 전세 계약이 곧 만기라던데 이참에 조금 작은 데로 옮기는 건 어때? 아,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 물었어요. 웬일이에요? 지금 집도 그리 넓지도 않은데. 그래도 우리만 살면 되잖아. 차액으로 빚도 좀 갚고. 빚이라. 남편이 어떤 빚을 갚으려는 건지 이제는 뻔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전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법률 상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통장 잔고도 꼼꼼히 확인했죠. 남편 모르게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이게 돈 문제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세금 만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부동산 어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여기 괜찮지 않아? 전세가 7천에 방 2개야. 우리 집보다 3천만 원이나 싸.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20분도 더 걸리는 데다가 반지하였거든요. 지금 우리 집은 13살 된 딸아이 학원 가기도 좋고 제가 다니는 구청하고도 가까워서 편했는데. 여보, 거긴 좀... 에이, 돈이 남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지금 전세금이 1억이잖아. 7천만 원짜리로 가면 3천만 원이나 여유가 생기는데. 남편은 마치 3천만 원을 이미 어디에 쓸지 다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들떠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막상 집을 보러 가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믿어. 주말에 가보면 되지. 주말이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계약금부터 먼저 걸자고 하더라고요. 집도 안 보고 계약부터 하자니 완전히 수상한 일이었죠. 의심이 커져가던 찰나 우연히 남편의 차에서 수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였는데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의대에 가기라도 하는 건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일반 사립대학교였어요. 이상했어요. 보통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 정도면 비싼 축인데 알고 보니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다 기숙사비에 생활비까지. 남편은 이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남편이 통장을 바꿨더라고요. 월급을 받는 통장을. 갑자기 은행을 옮기면서 공동명의도 해지했죠. 그때는 회사에서 은행을 바꾸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빼고 중개수수료랑 합쳐서 네, 3,200 정도 되네요. 그걸로 등록금하고. 어디선가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전처의 목소리였죠. 오빠,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요. 아들이 대학 못 간다고 생각하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 집 전세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짜 계약을 통해서.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죠. 며느리, 이사 이야기 들었다. 돈이 남는다니 잘된 일이지? 큰아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마침 잘 됐네.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보고 큰아들이라고. 전 이제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이 사람들한테 그냥 남의 자식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할 순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우선 친정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한테 연락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제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절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우리 엄마였거든요. 그날 밤 우리 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학원에서 돌아온 딸이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제 방에 찾아왔거든요. 엄마, 나 좀 이상한 거 들었어. 응? 무슨 일 있었어? 저번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내가 화장실에 있었거든? 그런데 아빠랑 할머니가 주방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제가 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켜주자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큰아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아빠가 전세금에서 빼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그 여자 모르게 잘해야 한다고. 엄마를 그 여자라고 부르더라.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던 소은이는 꼼꼼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들키면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들켜도 어차피 내 돈 쓰는 거라고 하면 된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와 제 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남의 돈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제 딸 앞에서 저를 그 여자라고 부르다니. 할머니가 또 얘기하시는데 그 여자 딸내미는 어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딸이 말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어? 걔는 걔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할 때 딸을 자기 딸처럼 아끼겠다던 남자가 이제는 제 딸을 걔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 우리 이사 가야 해?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전 딸을 꼭 안아주었죠. 걱정 마. 엄마가 꼭 지키고 말 테니까. 그날 밤 전 오랜만에 담배를 피웠어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했죠.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며느리,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가게 좀 도와줘야지. 친할머니가 손주 뒷바라지 하겠다는데 며느리가 안 도와주면 쓰겠어? 이제 보니 그때부터 미리 저를 떠보고 있었던 거예요. 절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다니. 딸 방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흐느끼며 자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전 우리 딸의 보금자리를 지켜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통장을 새로 만드는 거였어요. 월급 통장도 바꾸고 비상금도 따로 마련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우리 집 등기부 등본 좀 뽑아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3년 전에 퇴직하셨죠. 엄마한테 전화하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 망할 놈의 새끼가? 내가 그때 네 재혼 반대했어야 했는데.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폭발하셨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엄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개같은 놈이 전세금을 빼돌려서 전 마누라 아내 등록금으로 쓰겠다고? 시어머니랑 짜고? 맞아 엄마. 아니 전세금이면 네 돈 아니야? 네가 공무원 하면서 모은 돈으로 낸 거잖아. 전세금 1억은 제가 1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결혼할 때 남편은 빚만 있다고 해서 제가 전세금을 다 냈거든요. 엄마 은행에 아는 사람 많잖아. 남편이랑 전처 금융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 엄마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과장님. 저 김지점장이에요. 지금 좀 급한데 우리 딸 남편 놈 금융거래 좀 조회 가능할까요?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상무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 되세요? 우리 딸이 좀 급해서. 네, 사기당할 뻔했어요. 엄마의 인맥은 대단했어요. 2시간도 안 되어서 남편의 전처의 금융거래 내역이 다 나왔어요.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은 6개월 전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새마을금고, 캐피탈, 저축은행. 이자가 20%가 넘는 대출도 있었어요. 총액이 무려 5천만 원. 더 충격적인 건 전처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전처도 비슷한 액수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돈이 전부 주식 투자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봐. 주식 투자했다가 다 탕진한 거야. 지금 신용불량자 직전이네. 엄마 지인이 보내준 자료를 보니 더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전처와 공동명의로 낸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통장으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갔네. 네 남편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 월급이 45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200만 원을 전처한테 보내고 있었다니. 아직도 더 있어. 봐봐. 얘들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까지 받았더라고. 엄마가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남편과 전처가 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 계획이잖아. 너네 전세금 빼돌린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메꾸려고 한 거야. 이러다 나중에 대출금 안 갚으면 너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히 전세금을 빼돌리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 벌써 새로운 동네 부동산이랑 통화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사는 동네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이거 혹시… 엄마, 전처랑 시어머니 동네가 같은데 설마… 그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네 돈 뺏어서 걔네들끼리 잘 살려고.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한 걸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사기야. 공무원 증거도 다 있고. 하지만 전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엄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아직 더 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를 했거든요. 여보, 우리 부동산이랑 약속 잡았어. 계약금 1,000만 원 먼저 입금하면 된대. 친정엄마가 소개해준 변호사님 조언대로 전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녹음기는 항상 제 가방 안에 켜놓은 채로 다녔죠. 여보, 그 집 계약하기 전에 나도 한번 봐야… 아니,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 당신 일하느라 바쁜데 뭐하러. 그냥 나 믿고 계약금만 보내줘. 남편의 다그치는 말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부동산에도 몰래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 매물 접수된 적 없는데요? 남편이 말한 주소지엔 전세 매물이 없었어요. 허위 매물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는데 전처와 통화하는 걸 밖에서 들었거든요. 야, 내일 계약금 받으면 바로 보내줄게. 너네 집 근처 부동산에서 기다리고 있어. 걔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다행히 이 통화도 녹음됐어요. 제가 바보처럼 보였나 봐요. 하지만 이 바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죠. 이튿날 아침 남편이 또 재촉하더라고요. 여보, 계약금 언제 보내줄 거야?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계약해준대.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바로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왜요? 내가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지금 부동산이… 남편이 횡설수설하는 동안 전 녹음기를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곧장 그 부동산으로 갔죠. 거기서 전처를 만났어요. 어머, 소은 씨. 전처는 제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허둥지둥 나가버렸죠. 부동산 여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불이 나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출장 가. 출장? 전처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하던 걸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설마… 네, 다 알아요. 전세금 빼돌려서 전처님 아들 등록금으로 쓰려고 한 거. 시어머니랑 공모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녹음된 파일을 틀자 남편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여보,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경찰서에 가서 하세요. 검찰청에 가서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공무원이라 업무상 배임으로도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애아빠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애아빠요? 우리 딸 앞에서 걔는 걔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했던 그 입으로 지금 애아빠 타령하시는 거예요? 남편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이것도 알고 있었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부터 갈까요? 아니면 제가 모아둔 증거 가지고 검찰청부터 갈까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전처가 서 있더라고요. 얘,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회유를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놨답니다. 친정엄마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시어머니와 전처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자 한껏 목소리를 낮추고 들어왔죠. 아이고 며느리, 오해가 있었나 보네. 우리가 잠깐 얘기 좀. 어머니,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으니까 옆에 있던 전처가 나서더라고요. 소은 씨, 우리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들 대학 보내야 할 아빠 마음으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전처님, 제 전세금으로 등록금 내시려고 사기치신 거잖아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공모해서. 사기라뇨? 우리가 언제? 그때였어요. 친정엄마가 변호사님이랑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와 전처는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자, 여기 금융거래 내역 다 있어요. 공동통장 만든 거, 대출받은 내역, 돈 빼돌린 거. 이런 게 사기가 아니면 뭐겠어요?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자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남편이 버둥대자 변호사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요? 제가 정식으로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받은 자료입니다. 변호사님이 녹취록을 틀었어요. 남편과 전처가 통화하는 내용,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의하는 내용, 모든 게 다 있었죠. 이게 바로 공모한 증거예요. 전세금을 빼돌리려고 허위 메모를 만들고 가짜 계약을 하려 했죠? 이런 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아들을 키웠나. 며느리, 한 번만, 응? 어머니, 연극은 그만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때 친정엄마가 끼어드셨어요. 네 아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에. 공무원 가족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가중처벌도 가능해.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이번엔 진짜로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고소장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여기다 접수하면 세 분 다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꺼내자 남편이 주저앉더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애들 앞길도 있는데. 앞길요? 전 아들 앞길은 생각하면서 우리 딸 앞길은 왜 생각 못하셨어요? 그제서야 세 사람은 완전히 항복했어요. 저희 조건대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죠. 첫째, 즉시 이혼, 위자료는 5천만 원. 둘째, 전세금은 즉시 제 명의로 이전할 것. 셋째, 앞으로 절대 연락 금지. 변호사님이 불러주시는 조건들을 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막판 반격을 시작하셨어요. 이 악독한 년이 결국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내 며느리가 이럴 줄 정말 몰랐다. 평소에 인색하게 굴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누굴 보고 악독하다는 거예요? 며느리 돈 뺏어서 전처 아들 등록금으로 쓰려고 한 게 누구시죠? 뭐? 이거 말하는 거 봐. 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들 수 있어? 전처도 가세했어요. 소은 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순간 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전처님, 지금 제가 뭘 너무했다는 거죠? 제 전세금 빼돌리려다 들킨 사람들이 뭘 그리 당당해요? 아들 등록금이 급하시다면서요? 그럼 전처님이 해결하시지 왜 남의 돈을 노리세요? 이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쳐드는 순간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으셨어요. 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행까지 하시게요? 그래도 집안 어른이라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멈추시죠. 이러시면 폭행죄도 추가됩니다. 변호사님도 다시 돌아오셨죠. 아까 뭔가 잊으신 게 있다면서 다시 오셨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시어머니는 금세 기세가 죽어버렸어요. 남편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고요. 여보,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딸이요? 지금 와서 무슨. 그동안 전처님 아들만 생각하시더니 이제 와서 우리 딸을 왜 걱정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우는데 전 이제 아무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이제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고 전세금 이전 수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야, 이 천하의 부정한 년아! 시어머니가 또 달려들려고 하자 변호사님이 휴대폰을 들어보이셨어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폭행하시면 바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전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전세금 명의 이전도 해줬죠.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년아,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이제 좋아? 두고 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전 이 문자도 바로 변호사님한테 보냈어요.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했죠. 그렇게 이혼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이혼 직후에 시어머니가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서 결국 고소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고 지금은 연락 한 통 오지 않아요.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그 사람은 결국 전처와 재결합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처 아들은 끝내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죠. 가끔 새아빠 얘기를 할 때면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요. 우리 딸,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행복하지? 응, 그 사람들 없는 게 훨씬 좋아. 엄마 힘들게 했잖아.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해줄 때면 그때 제가 용기 내서 잘 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전처를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봤는데 전처는 절 못 본 척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즘 노인정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며느리가 아들 버리고 도망갔다면서요. 하도 말이 많아서 동네 할머니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시어머니랑 아들이랑 전처랑 다 짜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면서? 그래도 꿋꿋이 잘 살아. 동네 할머니들이 오히려 절 많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요즘 그런 말 들으실 때마다 얼굴을 들지 못하신다고 해요. 친정엄마는 요즘도 가끔 그러세요. 그때 내가 은행 다닐 때 인맥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딸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맞아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냉철해졌죠. 요즘은 구청 동료가 소개해준 분이랑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제 나이가 벌써 45인데 솔직히 처음엔 겁도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뭔가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엄마, 이번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제 연애를 응원해줄 때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걱정 마세요. 또다시 재혼을 할 생각은 없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폭력과 부당함 참지 마세요.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그게 결국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위하는 길이에요. 이제 전 정말 행복합니다.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